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는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 자료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의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기 개강이라고 해서 11월에 개강하는 수업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겨울 특강이라고 해서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이렇게 수업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브로셔를 보시면은 이렇게 펼쳐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보통 학생들도 되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체적인 커리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예비 고2에 해당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뒤쪽에 있는 6번, 7번까지가 예비 고1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네요. 그죠? 얼마 전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돼버렸으니 아마 이번 겨울방학이 그 어떤 때보다도 또 중요하고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씻어서 시간표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과학 공부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이 과학 과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과학, 또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만 빼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물리학, 화학이라고 하는 단일 강좌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하면 좋겠지만 또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이런 설명회들을 많이 오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통합과학이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거다. 또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통합과학이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이 통합과학부터 선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이 사실은 도입된 지가 벌써 7년, 8년째가 됩니다. 그 전에는 융합과학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벌써 7년째, 8년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합과학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통합과학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암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난이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원에 가보시면 내신 대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학교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연합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진선영어 통합과학반, 또 휘문고, 숙명여고, 외대부고 이런 식으로 다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학교별로 배우는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써 이런 내용들을 벌써 예전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통합과학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시냐면요. 일단 우리 아이가 학교 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맞는 통합과학 수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암기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 아이에 맞는 그러한 통합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이게 바로 현재의 통합과학입니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을 너무 어려워해요. 막 50점, 60점 막 이렇게 맞고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통합과학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근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이 통합과학 안에서 물리, 화학만 뽑아서 선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너무 어려워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이가 과학을 괜찮게 해요. 또 과학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통합과학이 물리화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학, 화학이라는 단일 과목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이 물리화학을 같이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학교가 배정이 되고 나면 그 학교에 맞는 생지를 막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내용들이 몇 년 전 얘기들이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순서대로 선행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하신 거죠. 어디 이렇게 물리만 하는 사람 없나? 통합과학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물리만 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저는 물리만 합니다. 저는 물리만 하고요. 만약에 제가 통합과학을 한다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물화생지로 제 능력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모든 제 역량을 물리라는 과목 하나에만 쏟고 있기 때문에 더 수업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물리만 하냐면요. 저는 골프도 안 칩니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안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게임도 하나 안 깔려 있습니다. 오로지 물리만 해요. 이게 접니다. 그래서 아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리라는 과목을 이렇게 그만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또 한 가지. 저는 수업 때 욕도 안 합니다. 거친 말을 쓰지 않아요. 뭐 거친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거친 말을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제 수업이 이렇게 좀 그래도 재밌게 좀 쉽게 잘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시면 실장님들도 좀 계신데 제가 되게 수업 때 되게 웃긴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요, 수업만 합니다. 썰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업만 해요. 근데 그 수업에 들어가는 예시를 조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우리 왜 물리를 배워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드는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래도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물리를 맡기시면 이렇게 물리에 푹 빠져 있는 선생님한테 물리를 배우는 거니까 아마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목차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보세요. 집에 가시면. 그러니까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물리는 총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단원이 전체의 50% 분량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2, 3단원이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학이 뭐냐? 역학은요. 물체의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속력, 속도, 힘, 가속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역학 파트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물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냐면 이렇게 1단원 전체가 역학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의 50%가 역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는 이제 그런 용어가 아닌데 역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역학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물리는 역학과 비역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잘못 알려지신 건 그럼 역학은 수학처럼 계산하는 거고 비역학은 암기냐? 아닙니다. 역학이 아닌 파트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계산하고 자기장을 계산하고 파동에서의 계산을 하고 이런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비역학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거를 미리 선행하시기보다는 비역학 파트에서는 단순 암기는 좀 빼시고 통합과학처럼 이걸 미리 외울 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좀 빼시고 비역학 파트에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뭐 회로도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자기장에서 또 이렇게 손 이용해서 막 계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배워놔야 될 것 같고 상대성 이론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비역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역학이 가장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적어도 2번, 3번, 심지어 4번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과목이 역학이기 때문에 그 회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시험 보기 전까지 완성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예비고1 수업을 여름방학 때는 그렇게 많이들 안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예비고1 학생들이 한 400명? 그 정도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올해는 거의 900명, 1000명이 미리 벌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사실 뭐 아직 안 하셨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한 학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 물리를 좀 미리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 때. 근데 그때 하셨으면 이 교육과정이 아닌 이전 교육과정으로 아마 선행을 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한 거를 다 날리느냐? 그걸 또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 부분만 새로 도입이 된 거고 나머지 하얀색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선행하셨다고 해서 손해를 보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미리 선행하시는 거 절대 날리는 거 아니니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단원이니까 예비 고1과 예비 고2를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원명이라도 학습 목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계산을 위주로 배웠다면 지금은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가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학습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비 고1과 예비 고1은 분리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다른 수업을 가셔도 꼭 학원에다 여쭤보셔야 돼요. 고1과 고2를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100% 분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왜 마이크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를 이제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깝게 배우는 과목. 그게 이제 지금의 물리라서 어쨌든 예비 고1과 예비 고1은 분리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고2는 시대인지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함에 오시면 다 예비 고1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저는 총 3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역학 개념 강좌. 이 역학 개념 강좌는 이 주변에 있는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강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과 조금 더 높은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개념과는 좀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리는 그래도 이 주변에 그래도 괜찮은 학원 가서 한 바퀴 돌려놨으니까 요걸 뛰어넘고 요 반으로 바로 들어오면 안 될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빵점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하고 좀 솔직하게 좀 대화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끝냈니? 네가 끝냈니? 라를 꼭 한번 물어보시고 입안으로 오시면 제가 어쨌든 최대한 잘 살려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서 배워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케어하면서 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계속 이어가 보면 우리 아이가 통합과학을 배우려면 학교를 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2월이면 이미 다 배정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물리라는 과목 또는 화학이라는 과목은 적어도 배정되기 전에 한번 끝내시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예비고1 커리들은 거의 1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조기 개강 때 시작해야 이 커리가 설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학교 배정을 받고 통과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월까지 한 바퀴를 도는 강좌가 아까 거기 한 장짜리 보시면 다 있습니다. 1월까지 한 바퀴 돌리는 강좌가 있고요. 또 1월까지 역학만 집중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사실 물리를 처음 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범위를 욕심내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역학에 집중하는. 그래서 물리가 처음이라면 이거가 먼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만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스케줄 보시고 우리 애는 12월 말까지 뭘 하나 끝내고 싶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설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번 스케줄을 보시고 다양하게 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 한 장짜리 종이만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통적인 사항은요. 우선 이제 저는 과제를
단계별로 구성을 합니다. 1, 2, 3단계를 모두 다 받게 되고요. 보통 1단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단계가 보통 고2 모의고사 기출 중에 조금 쉬운 난이도가 1단계입니다. 0단계가 뭐 완자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사실 완자로 개념을 정리했다는 건 사실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0단계는 가장 쉬운 난이도. 우리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한테 0단계 과제를 지급하고요. 1단계가 고2 기출 문제들 중에 좀 쉬운 것들. 2단계가 고2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또 이 주변의 학교 시험 문제들. 그런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고3 모의고사 기출들. 이런 것들로 해서 단계별로 과제가 진행이 돼서 보통 2단계를 공통과제로 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1단계 또는 3단계, 부족하면 0단계, 정말 잘해 그러면 4단계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통 제가 주간 테스트를 이제 매주 10문제를 보는데 요거는 아이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틀려도 제시를 봅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틀렸다고 아예 나는 실수야? 이런 생각을 좀 안 갖게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물리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왕 어렵게 앉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풀고 가려는 의미에서 하나만 틀려도 제시입니다. 근데 거의 100% 제시예요. 일부러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10번 수업 들으면 10번 다 제시예요. 미리 알고 계세요. 10번 수업 들으면 10번 다 제시입니다. 그럼 아이가 분명히 처음에 하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할 겁니다. 하나만 틀려도 제시래. 그러면 아 그랬니? 몰랐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아이들한테 잘 설득해서 어쨌든 다 제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요. 주간 테스트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설을 진행을 하고 제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제시는 촬영을 해서 해설 강의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야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시는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절대 아이들한테는 하나만 틀려도 제시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저는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질답 클리닉이 일반적인 건데요. 저는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업이 좀 어렵대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제가 정말 꼼꼼하게 잘 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개념 클리닉 시간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타 학원 선생님을 한 분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정말 더 쉽게 정말 구구단 하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는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다른 선생님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이 개념 클리닉이 오면 저는 속상한 거예요. 제 수업을 잘 못 알아들었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개념 클리닉에는 안 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 텐데 만약에 개념 클리닉에 참석이 가능하면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안 맞으시면 제가 또 복습 링크나 이런 것도 보내드리니까요.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는 뭐만 한다고요? 저 물리만 합니다.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만 하고요. 이것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물리라는 과목은 자전거랑 비슷합니다. 네발 자전거는 아무도 안 넘어지죠. 그게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입니다. 그냥 때 되면 발만 구르면 돼요. 그게 바로 통합과학, 중학교 과학인 거고요. 이 물리는 두발 자전거입니다. 아무리 네발 자전거를 잘 타도 한 번에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이든 통합과학이든 우리 아이는 잘했는데 왜 물리는 이 모양이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잘 타면 계속 잘 탈 수 있는 게 두발 자전거잖아요. 이 물리라는 과목은 그 어떤 과학 과목보다는 암기하는 게 적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잘 자리만 잡으면 그때부터는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